안녕하세요. 저는 샘신경정신과 의원 김상욱입니다. 이 시간에는 화병, 스트레스와 코로나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코로나는 참 상상을 초월하는 전대미문의 스트레스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. 다 아시지만 오래됐잖아요. 너무너무 마스크를 다들 잘 쓰지만 사실 그 답답함의 정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호흡곤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제가 아는 그 환자분들 중에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아요. 이 공황장애 환자의 대표 증상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차답니다. 그게 특별히 사람 많은데 밀집한 곳, 막혀 있는 데 가면은 답답하거든요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 그 답답함 정도가 2배, 3배로 커집니다. 그래서 호흡곤란이 너무 고통스럽대요. 그래서 어떤 환자가 진료실에서 원장님 제가 너무 답답한데 마스크를 혹시 벗으면 안 될까요? 대신에 제가 저 뒤쪽 벽에 등 붙이고 앉을게요. 참 이것이 진료실의 현장입니다. 의사 선생님 믿고 진료 잘 받고 싶은데 지켜야 될 방역 수칙, 또 그 중에 마스크를 쓰는 부분도 그 사람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. 코로나라는 그 엄청난 감염성 질병의 스트레스가 우리가 그것이 사람들 개개인에 부과하는 지켜야 될 의무사항, 내가 감염시키면 안 되고 또 양성이 되면 안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격리되는 문제, 또 부모나 또 가족들에게 옮기는 문제, 이런 것이 심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기저질환자, 참 위험하다고 말하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 이 코로나는 더 크고 위험한 스트레스로 또 장기적으로 다가오고 있다. 이래서 정신과 영역에서는 코로나를 결코 그냥 가벼운 스트레스로 보지 않고 뭐 앞서 강의 시간에 블루라는 우울을 얘기했지만 화, 분노, 짜증 이런 문제로도 우리가 충분히 조심해야 된다. 또 경고 메시지를 줄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주제로 생각합니다. 스트레스라는 말은 질병의 스트레스로 코로나, 감염병 등등 있고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를 우리가 스트레스 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. 가장 많은 것들이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. 스트레스는 변화다. 그게 뭐 갑자기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건 스트레스고 나쁜 일이 생겨도 스트레스인데 대개 스트레스에는 이별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되어 있습니다. 특히 사별은 랭킹으로 보면 넘버 원으로 랭킹되어 있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. 또 건강을 잃는 것도 상실이죠. 또 자기가 잘 해오던 직장에서 떠나는 것도 상실이고 또 뭔가 내가 다른 곳으로 멀리 뭐 유학을 가거나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. 즉 2020년 현재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스트레스가 이미 가해지고 있다. 내가 뭘 안 해도 미디어에서 나한테 들리는 스트레스는 상당한 수준이다. 그리고 우리 이 사회에서의 변화도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마음을 다스릴 일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스트레스는 정의는 특정 자극, 이게 스트레스 요인이죠. 이 가해졌을 때 내외의 압력을 조정하고 적응하려는 개인의 반응이다. 즉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흔히 말은 하지만 거기에는 요인과 반응을 함께 갖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친구야, 나 요즘 엄청 스트레스 받아. 뒷골이 땡겨. 이런 얘기를 했다면 뒷골이 땡기는 그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한 거고, 아, 요즘 김 팀장님께서 나 너무 좋아서 나 괴로워. 그러면 김 팀장님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. 즉,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용어를
요인과 반응을 함께 아울러서 쓰고 있다.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요즘 점점 더 크고 아주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그 코로나와 스트레스 화병의 핵심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스트레스는 결국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그런 변화인데 이것이 정신과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번 강의가 만들어진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진료실인데 사실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진료실이죠. 네, 진료실도 아니겠습니다. 네, 뭔가 의료행위라고 보이는 것이 일어나고 있죠. 어떤 이 농부인지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. 그러면 다리에 상처가 났고 거기서 피가 흐르고 이물질이 묻었는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이 당시에 그 의사 선생님일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어떤 분이 칼을 가지고 그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입니다. 이 장면을 딱 보면 정말 말이 안 되죠. 너무나 청결하지 않고 또 칼을 사용하는데 소독약을 쓰지 않고 있고 그러나 뭔가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픈가 봅니다. 입을 벌리면서 상당히 뭔가를 참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네요. 그 아래는 고양이가 있고 이거는 중세 시대에 그 아직 병원이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있었던 그 의료의 한 현장입니다. 사실 이걸 보면 깜짝 놀래죠. 이건 감염되면 어떡하나. 근데 그때는 요즘처럼 위생에 대한 관념도 없었고 또 제대로 된 의료가 있지 않았다. 이거 그냥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. 다음 거 보겠습니다. 네,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세 시대에 그려졌던 그림이지요. 네, 아이의 이를 뽑는 장면입니다. 이렇게 본다면 치과 선생님 같아요. 네, 그런데 역시 이상합니다. 소독약이 저 옆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를 고정하지도 않았고 또 맨손으로 그 위생관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아이가 저러다가 고개를 흔들거나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술을 방해하기라도 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걸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크다.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걱정이 많아지죠.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. 이거는 어떤 아픈 사람에게 어떤 의사 선생님으로 보이는 분이 왕진을 가서 그 옆에 있는 이제 도와주는 분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그런 그림입니다. 그냥 한번 편안하게 보세요. 지금 우리 현재 의료 상황과는 정말 다르죠. 그때는 관념도 없었고 시설도 좋지 않았고 대비도 잘 안 됐고 어떤 질병이나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을 교정할 만한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. 네, 요거는 이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림입니다. 어떤 아픈 사람을 데려다가는 그 사람을 무슨 고친답시고 이제 선전을 하면서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장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. 네. 보면은 역시 위생관념도 없고 또 상업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. 네. 지금의 의료와 이때의 그 의료행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참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림을 볼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은 너무나 다릅니다. 아까 세 번째, 두 번째, 첫 번째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드린 느낌이 아닌 다른 느낌을 받았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.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어떤 내용을 접했을 때 내가 느껴지는 그 생각과 감정을 현실이라고 합니다.
무엇을 보았을 때 그게 나한테 느껴지는 기분과 생각, 이게 현실인데, 이러한 그림을 보면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사람들의 느낌과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분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. 나쁜 사람들, 예, 이렇게 아픈 사람을 가지고 돈을 벌려는 거,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, 아까 앞에 그림에서는 비위생적이고 감염의 원칙에 지키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, 내지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. 제가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르다,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. 이 그림은 이제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서 네, 있는 피에르 보나르라는 그 이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. 여기 보면 화가의 부인, 마르트라고 하는 부인인데요. 사실 이 당시에는 신분 차이가 존재했어요. 원래 자기 신분이 아닌 여성을 맞아서 이제 가족들의 반대를 매우 겪어야 했던,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화가로 되어 있습니다. 피에르 보나르의 그림인데,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조금 이상한 점이 뭐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성이 있고 그 옆에는 고양이가 있고, 그 아래 식테이블에는 하얀색 테이블과 또 말끔히 정돈된 접시가 있습니다. 네. 말씀드리면 이 여성은 상당히 심한 강박증을, 결벽증을 지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하얀색 테이블에 여기는 뭐 희끗희끗한 얼룩은 있지만 아주 청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, 이 접시에도 마찬가지 정리가 되어 있고, 먹는 음식이 있고, 그 옆에 고양이도 아주 잘 손질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이 제목은 고양이를 아는 여인, 그리고 까다로운 고양이. 고양이가 지능이 높고 까다롭기도 하죠.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고양이를 굉장히 친숙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, 저 연인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우울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.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과 현재 자기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 그림을 보면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. 나중에 그 부인 마르트의 모습은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. 어떻게 보면 헝클어져 있는, 또 차를 마시는, 항상 이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데, 이 여성은 아주 심한 결벽증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말년의 그림은 또 이렇게 변화가 되죠. 네. 화가의 눈에는 사랑하는 부인의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.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또 다른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.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섭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이런 느낌을 받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네, 마찬가지로 잘 정리되어 있는 테이블, 하얗죠? 때가 없고, 또 이 여인은 바깥에서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는, 그러니까 남편이 그림을 그리고 부인은 그걸 쳐다보고, 이런 생활을 반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